안녕하세요. 리얼티코리아 이진희 팀장입니다. 빌딩 투자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빌딩 투자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얼마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자본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팀장님, 그러면 어떤 걸 체크하면 되나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 현금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금이라던가 주식, 최근에는 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 팔려고 내놨는데 이거 계약되면 몇 억 되니까 그 금액도 포함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포함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잔금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예를 들어서 현금 3억, 주식 1억, 코인 1억, 그리고 대출 예상금 5억이 있다면 얼마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총합이 10억이니까 네. 10억 건물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건물을 살 때 단순히 건물 금액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사할 때 이사 비용 드는 것처럼 건물을 살 때도 부대 비용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취등록세 4.6%, 그리고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계산하셔야 되는 비용이고요. 추가적으로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께 부대 비용으로 매매 금액에서 6%를 미리 산정하시라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부분에서 보면 10억이었으니까 10억의 6%, 6천만 원을 부대 비용으로 빼놓으시고 보셔야 되는 건물의 금액은 9억 4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안정적입니다. 팀장님, 대출은 왜 5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딩 투자에서 담보대출은 정말 중요한 레버리지입니다. 담보대출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 3가지가 있는데요. LTV,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DSCR, 부채 상환 비율, 이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우선 LT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금융보다는 2금융권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출 금리는 높아서 이자 부담이 많아지겠죠. 또 RTI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셔야 훨씬 더 많은 대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용어라서 복잡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보다는 법인 명의로 매입하시는 것이 대출 조건에서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대출금 산정을 할 때는 매매 금액이 아닌 감정 금액에서 70%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매입하는 주체의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서 80% 이상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실수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대출을 많이 받는 것보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이자 500만 원이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공실이 있거나 또는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물론 공실 기간이 짧고 대출 이자가 소폭만 오르면 당연히 감당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기에 장기간의 공실, 또 코로나 끝나고 금리의 대폭 인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이자 감당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출 계획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확인, 계산, 설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진짜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잡을 때 매매 금액 플러스 부대 비용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대출을 하실 때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빌딩 투자,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고 낯설시겠지만 예산과 대출 전략만 잘 잡으신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빌딩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빌딩 투자 3단계, 어떤 상권에 있는 건물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코리아에서